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Q&A를 해보는 날입니다. 짠! 저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육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육아비는 유튜브를 통해 버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원래 직업이 유튜버이고 또 남편은 제가 임신하면서 직업을 그만두고 주부로 전환을 했는데요. 주부로 전환을 하면서 또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저의 일상들을, 저희 가족에 대한 일상? 요즘엔 좀 개그 채널이 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신을 하지 않은 혼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육아나 주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일을 하고요. 제가 육아나 주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파사님 원래 하셨던 일은? 이라는 질문이 1등으로 올라와 있어요. 원래는 목수였어요. 목수. 그리고 김은비님, 조금 일찍 결혼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사실 저는 일찍 했다 늦게 했다라는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약간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돌려서 많지 않은 나이에 결혼했다라는 그런 문장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조금 일찍 결혼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결혼을 2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뭔가 읽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구독자 애칭 같은 거 만들면 어때요?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뭔가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저와 엄청 끈끈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만 하고 있어요. 만드는 게 좋을까? 요즘에 또 만드는 게 추세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수영님, 도담이 태명 짓게 된 과정이요. 과정이란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지었는데 건강하게 자라라 라는 뜻의 그런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이에요. 무파사님, 담배 끊으셨나요? 담배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담배는 끊었는데 조금 금연하다가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코스? 라이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아니래요. 아무튼 아이코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독신주의에 악의 생각도 없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마음이 바뀐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정말 진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한 10대 이럴 때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그런 뭔가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단어 자체가 흔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단어거든요. 슬프다. 아무튼 그런 사상이 베이스로 깔린 저만의 어떤 신념?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이거는 깊게 설명드리긴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얼만큼 잘 맞느냐 그리고 서로가 얼만큼 잘 맞춰갈 의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잘 맞춰주고 서로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진짜 있지도 않았고 저는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계획 임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는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도담이가 생긴 거죠. 언니 평소 옷 쇼핑 어디서 하세요? 즐겨 찾는 브랜드나 인터넷 쇼핑몰은? 집안의 남자 2, 3, 4와는 어떻게 인연이 다 만나게 되었나요? 즐겨 찾는 브랜드나 인터넷 쇼핑몰은 없어요. 저는 뭔가 딱 하나를 찝어서 그걸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자주 찾아가는 쇼핑몰은 스타일란다예요. 스타일란다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3C 화장품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저의 취향에 맞는 옷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요. 네이버에 예를 들면 일자 청바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 나오는 그 상품 그걸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에 4915라는 그 상호명을 가진 샵이 있어요. 그 샵을 요즘 자주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제가 스타일란드에서 어떤 블라우스를 구매했어요. 근데 그 블라우스를 구매하고 4915에 들어갔는데 그 샵에서 똑같은 블라우스를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00원이었나?
차이가 나서 바로 스타일란드에서 취소하고 서구시보에서 샀어요.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남자 2, 3, 4와는 어떻게 인연이 다 만나게 되었나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같이 잘 준비해요에서 배트를 남자 2, 신발을 남자 3, 망치를 남자 4라고 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렇죠? 일단 남자 2, 배트는 제가 가장 큰 애착을 가지고 함께한 가족인데요. 저의 전 가족분께서 어디 뭐 길을 가고 계셨나? 아무튼 하다가 어떤 분께서 강아지를 안고 계셨는데 그 강아지가 배트예요. 너무 귀엽다고 주면 안 되냐고 쫄라서 받아오셨대요. 근데 또 두 번째 가족분들께서 이사도 가야 되고 또 여러한 이유 때문에 키우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해서 카페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려오게 되었죠. 배트가 진짜 처음에는 엄청 안쓰러웠어요. 뭐 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구석에 막 예를 들어서 소파 밑에 들어가서 똥을 싼다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는 왜 그럴까 했는데 배변 교육이 잘못되면은 애가 배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내가 배변 활동을 하면은 주인님이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점점점 숨어서 싸고 싼 거를 먹어서 치워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정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싼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똥을 싸면 너 똥 쌌구나. 완전 너 대박. 완전 잘했어. 그래서 간식도 주고 하니까 점점점 숨어서 싸던 거를 나와서 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교정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냐?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솔직하게 도담이가 언니를 더 닮은 것 같나요? 모파사님을 더 닮은 것 같나요? 누구를 닮아도 예쁜 도담이지만 언니는 어때 보이는지 궁금해요. 아침에는 약간 남편을 닮은 것 같고 좀 붓기가 빠질 때는 제 얼굴인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누구를 닮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완전 반반?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의견이 진짜 5대5로 갈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10달 동안 품어서 힘들어서 만들어냈는데 날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뭐 외모 이런 걸 떠나서 서운하잖아요. 도담이가 가장 귀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도담이가 가장 귀여운 순간은 기지개 펼 때. 이렇게 누워서 기지개 펼 때가 이렇게 하고 막 비꼬거든요. 그때 팔이 짧잖아요. 애기들이 머리가 크고 그래서 아무리 쭉쭉 뻗어도 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때가 가장 귀여워요. 도담이 이름은 지으셨나요? 혹시 이름을 밝히는 게 꺼려지신다면 이름은 누가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해요. 이름 지었죠.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지었어요. 근데 이름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달렸어요. 근데 그 악플에 저만 욕하면 되지 괜히 도담이까지 끄집어 당겨서 엄청 심하게 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뭔가 본명을 밝혀서 본명을 가지고 누가 악플을 남기면 좀 부정탈 것 같다는 생각에 본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본명은 저랑 남편이랑 상의하에 앞글자는 제가 짓고요. 뒷글자는 남편이 지었어요. 이름은 태몽으로 연관지어서 지었어요. 이제 너무 진지한 거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답변을 드린 게 있어서 긴 거는 조금 스킵을 할게요. 교정하셨나요? 아니요, 교정 안 했어요. 간편하게만 답변 드릴게요. 언니 키 궁금해요. 163점 몇이에요? 163점 몇? 무파사님 왜 무파사예요? 무파사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라이언킹이 나올 거예요. 저희 남자 사모예드라는 종인데 그 사모예드의 이름이 심바예요. 라이언킹에 나온 심바. 네, 라이언킹에서 심바의 아빠 이름이 무파사예요. 그래서 무파사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출산하고 나면 자궁 찌꺼기들이 며칠 동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디서 본 바로는 기저귀도 차야 한다고. 찌꺼기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찌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태반이 자궁에서 떼어지면서 그 부분이 상처가 난대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그냥 생리대를 차고 있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뭔가 어마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산후 우울증 안 오셨나요? 출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온다던데 궁금해요. 가끔 한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서 5분 정도는 우울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산후우울증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막상 아기를 낳고 육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출산 전에 임신 기간 때 엄청난 우울증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사고방식이 엄청 우울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산전 우울을 겪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달에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막달에는 이제 곧 아기가 나온다, 조금만 버티면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달에는 없고 그 전까지는 산전 우울증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황예은님,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트럭이 내 배를 위를 지나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건 잘 모르겠고 아기를 낳을 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이 정도의 고통으로도 사람이 안 죽는다고? 예를 들면은 영화 보면은 제가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출산 후기로 쓰긴 했는데 예를 들면 영화에서 총 맞으면은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죽으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리려고 할 때 딱 죽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요. 진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눈이 막 돌아가고 뒤집히고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숨도 안 쉬어지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안 죽지?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나 왜 안 죽어? 빨리 죽어. 왜 안 죽어? 빨리 죽어. 막 울면서 간호사 선생님 붙잡고 제발 그만하고 싶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끔찍해. 무통주사가 언제 느끼는 고통을 없애주는 건지 궁금해요. 출산 후기를 보통 무통주사를 맞아도 출산 시에는 고통을 느끼시던데 그런 무통인 의미가 없지 않나요? 진짜 잔인한 게요. 출산 직전까지의 진통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출산할 때는 진통을 제대로 느껴야 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야 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무파사님과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요. 4살 차이 납니다. 신바랑 망치랑 베트는 결혼 전 어느 분 강아지였나요?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면 결혼 후 데려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둘이 같이 키운 거예요.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베트부터 망치까지 데려온 겁니다. 도담이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감정, 생각이 궁금해요. 엄청 뭉클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빨리 내 피부로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완전 신기해. 엄청 뭉클했죠. 강아지들이랑 도담이랑 잘 지내나요? 사실 강아지들 소식이 궁금해요. 되게 잘 지내요. 그리고 그냥 저랑 남편이랑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베트도 그렇고 신바도 그렇고 망치도 그렇고 각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길게 써놓은 게 있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언니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이 되게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저는 이 질문의 요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갑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겨요. 저는 페미니스트예요. 여러분들도 페미니스트이지 않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한 성별을 기준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되게 같은 베이스지만 여러 갈래가 있기도 하고 또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의 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큰 매체에 제 생각을 막 디테일하게 밝히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지금 핸드폰 케이스 뭔가요? 이거 비욘드 클로젯이라는 브랜드 거예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다영님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다른 유튜버들과 어떻게 소통하세요?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원래 계약되어 있던 소속사의 계약 기간도 끝내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소속사는 아니고 그냥 제휴관계, 협업관계로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회사는 지금 현재 있어요.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다른 유튜버들과 어떻게 소통하세요? 예전에 있었던 소속사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소통을 해왔고 그냥 행사 같은 데 가면 근데 제가 행사 자체를 원체 잘 안 가가지고 소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행사를 좀 가봐야겠어요. 유튜브 하실 때 쓰는 카메라나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더보기란에 항상 써놓는데 그거 안 보셨죠? 70D
캐논 70D의 번들 렌즈 쓰고요.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CC와 가끔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카메라 렌즈를 최근에 새로 샀는데 축복 렌즈예요. 이거는 축복 렌즈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영 언니 건강이 궁금. 몸 회복은 되셨는지 궁금해요. 차츰차츰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매주 아픈 곳이 달라져요. 어느 주는 무릎이 너무 아프고 어느 주는 발목이 너무 아프고 또 어느 주는 어깨가 진짜 아파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근데 어깨가 이런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어깨 이 관절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손목이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 아픈 것도 또 사라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돌아가면서 아파요. 남편의 변화된 모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확실히 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이 한 번 잠에 들면 진짜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안 깨거든요. 근데 이제는 멀리서 도담이가 징징대는 찡찡대는 소리만 들려도 일어나더라고요. 도담이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찡찡거리기만 해도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변화예요. 언니는 취미생활이 뭐예요? 일하고 나서 보통 뭐로 스트레스 푸세요? 저는 사실 도담이 낳기 전에는 배트 괴롭히기였어요. 배트 입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보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손으로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좀 이상한가? 취미생활이? 저를 힐링시켜주는 시간이었거든요. 배트랑 같이 노는 게. 20대 때 꼭 했으면 하는 거 추천해주세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없거든요. 그냥 컴퓨터 하기? 그냥 그게 다인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일 때랑 임신하기 전이랑 입맛이 달라지나요? 저는 임신했을 때 과일이나 샐러드를 되게 많이 찾았어요. 왜냐면 내 몸이 뭔가 찌들고 썩은 것 같고 입덧 때문에 그런 느낌 때문에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그런 샐러드를 되게 많이 먹고 싶었어요. 도담이 태몽 꾸셨나요? 어떤 태몽이었나요? 태몽 꿨어요. 태몽이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절대 비웃지 마세요. 제 남편은 항상 좀 비웃더라고요. 어떤 비웃을 만한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제가 바다에 있었는데요. 바다가 진짜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맑았어요. 그리고 하늘도 진짜 너무 맑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 못할 만큼 너무나 맑았어요. 진짜로. 구름 한 점 없고 뭔가 섬도 없고 진짜 잔잔한 그런 바다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해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는 제 소유였어요. 그 포인트가 남편이 항상 비웃는 포인트예요. 그 바다가 네 소유였다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막 엄청 초라하고 꼬질꼬질하고 약간 거무죽죽한 초록빛을 한 인어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저주에 걸렸는데 너가 나를 도와줘라. 너밖에 없다 도와줄 사람은. 그래서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고 도와줬더니 갑자기 저주가 슈르르르 풀리면서 엄청 커지고 진짜 되게 영롱한 그런 청록빛을 띤 인어가 됐어요. 진짜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게 제 태몽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청록빛, 약간 푸른빛을 띠면은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아들 꿈이래요. 제가 또 하나의 태몽을 꾸긴 꿨는데 태몽에 관련된 포스팅도 제가 인스타그램 했거든요.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둘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요. 저는 출산한 당일날도 생각했고요. 둘째는 없다. 출산의 고통도 힘들지만 저는 진짜 임신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서. 무파사님 키가 궁금해요. 무파사님은 181입니다. 언니 몇 살이세요? 저는 91년생이에요. 저는 다영님의 조금 살찐 모습이 다람쥐 같고 그래서 더 보기 좋고 귀여운데 다영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완전 날씬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제 10개월 동안 살이 계속 쪄 왔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이 생각도 안 나고 예전의 모습이 좀 낯설더라고요. 예전 영상을 보면. 저는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약간의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다시 제가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 좋아해 주실 거죠?
지금의 모습을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 왠지 막 위축되는 거예요. 나 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 또 싫어하실 건가? 나 안 좋아해 주실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네요. 동생이나 오빠, 언니 있나요?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5살 차이 나는. 언니의 퍼스널 컬러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뭐 웜톤, 쿨톤 이런 게 세분화되기 전에 세분화된 게 이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전에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웜톤, 뭐 겨울 쿨톤 이 정도의 구분만 있었을 때 받았던 건데 그때 가을 웜톤이 나왔는데 가을 웜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컬러가 있고 뭐 쿨톤에도 어울리는 컬러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언니 이렇게 Q&A 영상 너무 좋아요. 저의 질문은 언니는 도담이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도담이에게 엄격한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엄마가 좋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언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엄마 말고 언니 같은 엄마. 그렇습니다. 만약 유튜버,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게 없었다면 다영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유튜브라는 시장? 매체 자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전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작하고 나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웹 퍼블리셔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찌들어 살았어요. 진짜 머리 며칠 동안 안 감고 뭔가 이 컴퓨터에 찌들어 있고 전화 상담에 찌들어 있고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어느 순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일만 하지 말고 컴퓨터로 가질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에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진짜 어떻게 블로거님들이 사진 너무 깔끔하게 잘 찍으시고 리뷰도 너무 잘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 없고 보정도 이렇게 못하고 글도 이렇게 못 써. 그러면 나는 취미는 계속 블로그를 가지고 싶긴 한데 사진이 힘드니까 그냥 영상으로 찍어버리자. 영상으로 찍으면 뭐 예쁘게 찍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이걸 블로그에 올려야지 하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 취미 생활이 더 애착이 가고 더 재밌어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이걸로 직업을 전향했어요. 이제 다영님 이름보다 도담이 엄마라고 불릴 일이 많아질 텐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도담이 엄마가 아닌 다영 언니 혹은 다영님, 다영씨 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소망이에요. 근데 도담이 엄마라는 이름도 그렇게 싫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조금 씁쓸하긴 할 것 같아요. 눈매도 변하시고 쌍꺼풀도 더 커지신 것 같아서 눈매 교정이나 쌍꺼풀 하신 건지 아님 저절로 생긴 건지 궁금해요. 더 이뻐지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감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때 쌍꺼풀이 갑자기 생겼어요. 너무 아파서 얼굴이 붓고 빠지고 하다가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리 잡았나 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쌍꺼풀도 생긴 거였어요. 원래는 지금 도담이처럼 완전 속쌍꺼풀 있잖아요. 1mm짜리 속쌍꺼풀 그런 쌍꺼풀이었는데 한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쌍꺼풀이 조금 더 커졌고 지금은 더 커졌어요. 왜 쌍꺼풀이 변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담이 키우기 채널 편집은 누가 하는 건가요? 어떨 땐 무파사님 같고 어떨 땐 다영 언니 같고 가끔 다른 사람 같기도 해서요. 도담이 키우기 채널은 남편 무파사님이 편집을 하고 계시고요. 그 채널에 올라가는 도담맘의 하루는 제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도담이가 태어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첫 번째로는 태어난 순간에 행복했고요. 두 번째로는 도담이가 웃어줄 때. 다영님은 평소에 화장품 구매하실 때 계획적인 편이신지 아님 좀 즉흥적인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둘 다 있어요. 계획적일 때도 있고 즉흥적일 때도 있고.
중간에 잠깐 헤어지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희 부부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네요. 이거는 도담이 키우기 채널 보시면은 이 썰이 있어요. 그 동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게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 25인가?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결혼기념일 다가오네? 뭐 하지? 혹시 추천하시는 데이트 코스 있으신가요? 그때 도담이에 맡겨놓고 놀러 가야겠다. 다른 유튜버들과 콜라보 영상 같은 건 안 하시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 질문은 제가 예전부터 되게 꾸준히 받아왔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예전에 단체 생활을 하면서 진짜 엄청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뭔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깊게 만나고 하는 거를 못해요. 좀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다른 유튜버 친구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업무적인 관계로는 저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진짜 사적인 관계로 친구를 만든다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힘든 일이에요. 언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악플도 두렵고 그렇게 되면 이 일 자체가 두려워질 것 같아서요. 근데 저 유튜브 지금 5년 차거든요? 6년 차인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악플도 받아봐야지 인간으로서 성장도 할 수 있고요. 유튜버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만 있으면 성장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비판도 받아보고 또 이유 없는 비난도 받아봐야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악플이 두렵고 비난도 두렵고 비판도 두렵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쫙 흡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흡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닉네임처럼 빠샤빠샤. 화장 영상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화장 영상 찍으시고 밖에 외출하는 김에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 찍고 다시 지우나요? 다시 지웁니다. 다시 지워요. 물론 찍고 나가는 날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일단 저는 집순이기 때문에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다. 지금 녹화한 시간만 봐서는 1시간 반 동안 촬영을 했는데 이걸 아마 나눠서 올려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몇 개 좀 추출해서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의 Q&A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맙시다. 안녕! 안녕!